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13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은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3.7%,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물가는 예측치에 부합한 4.3%로 전월 상승률인 4.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골드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 하락했던 골드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펙과 EIA가 수요 전망을 유지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제는 심리적 저항선인 $90 돌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독일 경제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3%를 넘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이었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의 8월 CPI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올랐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성겸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성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혼조세를 지금도 펼치고 있네요. 자, 오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두 가지 다 제가 명쾌하게 해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해석해 주시고요. 시장의 맥점 파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겸 마스터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성겸 마스터님과 오늘 함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함께 예측해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겸 마스터님만의 단타 전략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일단 주요 지수들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오일만 지금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4% 상승하면서 15,550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장에서부터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 개장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이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시 30분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상승 전환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라던가 추가 하락은 보이지 않는 채 횡보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22시 41분경에 오늘의 고점인 15,561.75가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은 오늘의 미국 8월 CPI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면서 시장에 반영을 할지 그리고 그 부분을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끌고 갈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응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FOMC가 있고 시장에서는 PPI까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정확하게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역시 1분봉이고요. 현재는 0.01% 하락하면서 88.8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5일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 나스닥이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한 것처럼 5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이 발표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CPI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모양새가 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21시 56분경에 최고점인 89.51까지도 찍기도 했습니다. 90.9군까지도 상승하던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하향하면서 53분 실시간으로 오늘 최저점인 88.4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어떠한 모습 만들어줄지 이 하락폭 더 키워나갈지 오늘 함께 체크해볼 예정이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은 조금 하락하더라도 과연 90달러 돌파 여부가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내에 가능할지까지 잠시 뒤에 정확한 전망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 현재 0.01%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 이후에는 반등 시도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계속해서 좀 오르고 이 강한 모습 이어주고 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를 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골드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유지될 수 있을지, 이 개장 이후에 잠깐 올라왔던 부분은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정확한 추세와 방향성 잠시 뒤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0.05%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1.074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은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이 박스권 그려 나가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장부터 꾸준히 상승세, 사실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싼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이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유로 FX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그 내용까지 오늘 시장에 정확하게 접목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위증시 개장 이후 시장과 차트가 어떻게 주요 이슈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함께 파악해봤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계속해서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 단타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겸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상품으로 어떤 목표가 어떤 진입가 어떻게 한번 대응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입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 포인트 일단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310 라인하고 여기입니다. 310 라인하고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313 라인, 313 라인 하고요. 340입니다. 340하고 313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CPI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장세가 있고요. 지금 일단 9월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물 기준으로 하고 내일부터 일단 12월물 기준으로 일단은 보고요. 네. 좀 많이 흔드는 장세 있었고 호가창이 굉장히 좀 많이 비는 그런 모습 일단은 보였거든요. 313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22시 30분에 뉴욕장 시작한 시가, 그렇죠? 시가에서 조금 위입니다. 조금 위고요. 요거 312를 지금 지탱을 했거든요. 요 저점 일단은 312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림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9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호가창이 빕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물 말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조금 많이 비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313 라인에 일단은 컷은 한 10포인트 정도, 제가 항상 컷은 10포인트 정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죠. 컷은 10포인트 정도 일단은 거시고 313 라인에 일단은 들어가시면 자, 체결됐죠? 네. 일단 313 라인 정도의 체결이 되시면 여러분 컷은 딱 10포인트만 거세요. 컷은 딱 10포인트만 거시고 위쪽으로는 조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예, 위쪽으로는 조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5일선 안에서는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9월물 기준으로 함께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1차로는 15,313포인트에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차로는 15,340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손절은 10포인트를 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저가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크게 보고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주요 상품들 중장기적인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파란불 튀어나가고 있고요. 0.0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온스당 1933.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등을 시도하려고는 했지만 다시금 하락하고 있으면서 보합권 안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인데요. 일단은 달러도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역시나 너무나도 강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해서 이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골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일단 관망 전략 제가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관망, 네.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5분봉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 꼬리들이 굉장히 좀 길어 보이죠? 예, 꼬리들이 굉장히 길어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일봉상으로 보면 자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일단은 낮아지는 이런 모습 일단 보이고 있다. 제가 설명을 그저께 드렸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고점을 일단은 뚫지를 못해요. 고점을 일단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저점입니다.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 아직까지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즘에 일목 상단과 일목 하단을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도 포인트는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일목 하단 1955 라인 하고요. 여기 한 1970 라인 정도 이 두 가지 포인트 일단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벤트는 오늘 CPI 일단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도 23시가 일단은 넘었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들어갈 라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갈 라인 없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횡보 박스 치는 모습 하루 종일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뭡니까? 꼬리들이 굉장히 길고 조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단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늘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드 여기까지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서 골드 상품 함께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망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 쉽사리 진입을 하기보다는 함께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골드 대응하기 앞서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예측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 먼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발표되는 지표에 대한 해석, 관련된 내용까지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선경 마스터님 노란톡방 입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FOMC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나의 혼자 힘만으로 대응하기 너무 힘들겠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만의 의견, 마스터님만의 시장을 보는 관점 함께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차트입니다. 지금 빨간불 켜나가고 있고요. 0.05% 다시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작에 비해서는 다시금 올라주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3시 07 부근에 88.96까지 다시금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5일이 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전략부터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오늘도 일단은 5일은요 그냥 관망 전략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
분봉상으로도 일단은 보면요. 자, 22시 30분 시작한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고점 지금 보면 고점이 일단 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일단은 낮아지고는 있는데 이거를 어떤 손절을 잡고 하시면 계속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 자, 내려오다가 위로 가고요. 내려오다가 위로 가는 이런 장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패턴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는 패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양봉 나오고 지금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일단은 바뀌었습니다. 단타 치실 때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5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CPI 발표로 인해서 횡보 박스를 계속적으로 일단은 치다가 지금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추세를 사실 매도로 일단 조금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가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전 종목이 나스닥을 비롯해서 골드, 오일, 나스닥까지 전부 다 매매가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벤트 제가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PI 이벤트 일단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일단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관망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순간에 이게 지금 3분봉이거든요. 23시 09분이니까 12분에 끝납니다. 12분에 끝나는데 자, 패턴이 양봉, 음봉 나오고 양봉, 음봉 나오는데 지금 양봉, 음봉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위까지 일단 올랐습니다. 위까지 오른 상태에서 또 음봉으로 확 빼버리죠. 요건 일단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5일도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짧게 매도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긴 해요.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 일봉 보겠습니다. 5일은 제가 항상 강조 드리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뭡니까? 전고점을 일단은 뚫었고 여기에서 전고점 뚫었고 전고점 지지받고 뭡니까? 고가 94달러 라인이죠. 94달러까지 이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의 방향은 뭐예요? 매수 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매도는 들어가셔도 매수 쪽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매도는 들어가셔도 짧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들어가신다라기보다는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일단은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고 오늘도 일단은 일봉상으로 자, 일봉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일봉상으로 지금 이제 음봉 도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양봉으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봉 도치와 음봉 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양봉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수에 힘이 받는 거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는 걸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일선도 지금 올라와 있고 21선도 우상향 하면서 좀 올라가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에서 횡보를 친다라고 하면 5일선이 조금 꺾여야 되죠.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5일선이 꺾이면서 여기에서 만나서 뭡니까? 현물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삼각수렴이죠.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매수든지 매도든지 한번 터져야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 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매수의 힘이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고 매도 대응하실 거면 짧게 대응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품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망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매매를 원한다면 정말 짧게 매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눌림시 매수세가 훨씬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상품들 전략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시장 정확하게 함께 분석하고 싶다. 또한 내가 아직 해외 선물 시작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시원한 상승 나오지 않을 때 상승과 하락,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성견마스터님과 기초부터 심화까지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나스닥 중장기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나스닥 방송 초반에는 이 단타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 관점으로 함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사실은 계속해서 이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은요. 지금 일봉 차트 제가 띄워놨는데요. 나스닥 일봉은 일단 12월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다 지우고 연필로 요 일목선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일목 안에서 당분간은 일단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일목 안 선에서 캔들이 형성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되고요. 요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12월물입니다. 일봉은 지금 12월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9월물이 일단은 내일 끝나기 때문에 내일 또 아마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로 일단은 보여드리면 여기 안에서 굉장히 많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가격 형성된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 FOMC 되면 일단 또 방향성이 또 정해지겠죠. 일목을 뚫거나 일목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방향성 한번 다시 탐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고 라인이죠.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까지 일단은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5일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다음에 뭡니까? 눌림 지금 줬어요. 눌림 주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16,000 라인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냐 아니면 16,000 라인을 뚫고 5일처럼 지지를 받아서 더 위로 가는 모습이냐 혹은 세 번째 여기에서 전고점 라인까지 가서 밑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냐 요거 세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릴 거고 이번 주 이제 부산 강연이 있죠. 부산 강연에 가서도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부산에서 또 자세하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토요일입니다. 우리 성경 마스터님의 부산 강의에서는 더욱더 오프라인으로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시청자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항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좀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항생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함께 대응을 하겠지만 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도 강한 모습인데요. 네,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도 항생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항생 어떻게 보시나요? 항생은 일단은 일봉을 먼저 봐야겠죠. 네. 자, 항생 일봉 보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노란 톡방에다 일단은 올려드렸는데 쭉 보시면요, 여러분 V자 반등 일단은 그리기는 했어요. 작년에 V자 반등을 그리기는 했지만 기본적 분석으로도 어떤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믿지 않는 상황이라 대세 하락장으로 일단은 조금 가고 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오전에 이제 대응을 좀 하실 건데 오전은 사실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제가 봐도 어려운 시장이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두 번만 일단은 짧게 대응하시는 걸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꼬리가 굉장히 길고 이평선도 딱딱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고 꼬리 굉장히 길고 그렇죠. 추세는 길게 보면 일단 매도 추세로 나가는 것 같아 보이죠. 고점이 231이고 저점이 955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00틱 정도 가는 걸로 일단은 보이기는 하지만 요 300틱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지금 항생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 한두 번만 짧게 일단은 대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항생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항생은 진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항생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 가이드 일단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항생 가이드도 받아보시고 부산 강연에 이제 한 3일밖에 일단은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안내 받으시면서 같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제가 드리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님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자마자 이 항생 관련 가이드북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일단은 그 영상들을 굉장히 좀 많이 띄워드리는데요. 네. 그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생뿐만이 아니고 각종 상품들을 주요 상품들이죠.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미니다우까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고 사실은 많이 올려놨는데 네. 핵심적인 것들만 일단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하루만 일단은 투자를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독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숙달하신다라고 하면 실력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교육 자료, 영상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제가 또 전문가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 그냥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자료들, 항생뿐만 아니라 주요 모든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자료집과 영상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그냥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냥 열정과 시간만 가지고 들어오셔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노하우 전부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문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만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든 자료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선겨 마스터님의 노하우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 바로 3일째에 있는 부산 강연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서울 강연회가 정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내용들 배워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일정이 되지 않아서 또 집이 너무 멀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새로 잡은 일정입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강연회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지금 바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회에서는 좀 어떤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어떻게 일단은 매매를 안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일단은 좀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강연회에서도 해외 선물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안전하게 되는지와 2023년 하반기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제가 키포인트 3개를 일단은 좀 잡아드렸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올해 마지막 강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또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도 상관없습니다. 나 해외 선물 잘 모르는데 가도 되느냐라는 질문 많은데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연회와 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초보님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 초보님들 대상으로 제가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시간, 2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게 네, 정말 쉽고 정말 재밌다는 의견이 정말 많아요. 네.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초보님들 부담 없이 일단은 들어오시면 되고 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강연회를 지금 8번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강연회 했고 강연회 오시면은 일단은 최다 인원 계속 이제 제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주말 특강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한 가지 약속 드릴 거는 초보님들이 이제 강연회장에 들어오시고 강연회 끝나고 그 문턱을 나가실 때 단 4시간 만에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가질 수 있게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가지실 수 있게끔 안 믿기시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보님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험자분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여튼 마지막이니까요. 저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부산이고요. 오후 1시에 선녀 마스터님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기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노하우 함께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초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입장하는 순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강연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동안 어떤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지 그 부분 함께 파악하고요. 앞으로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대한 전략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쭉 정리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장소는 어디인지 어떻게 참석해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마스터님만의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는 그 강의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기본적 분석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차트 분석도 기술적 분석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강점이 기본적 분석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제를 미국 소득 감소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자료를 새벽에 일단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일단은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일단은 해드릴 거고요. 이 풀 버전을 보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일단 들어오시면 풀 버전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이 일단은 선행이 되고 거기 안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 해드릴 테니까 이 기본적 분석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2023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강연회 때도 일단은 서울 강연회 때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에 부산 강연회 때도 핵심 포인트를 일단은 짚어드릴 건데 자, 소득과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거의 65% 정도 되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소비가 늘려면, 그렇죠? 소비가 늘려면 간단히 얘기를 해서 소득이 많아야 되죠. 그렇죠? 소득이 내가 버는 돈이 많아야 내가 쓰는 돈이 많을 겁니다. 그래야 통화량이 늘고 뭡니까?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하고요, 뉴욕타임즈 두 가지 버전으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사설이
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 그런데 서로 시각이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요. 자, 월스트리트 일단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득 관련된 게 이제 발표가 났어요. 소득 관련된 게 발표가 났는데, 자, 타이틀을 제가 일단 읽어드리면 미국 소득이 3년 연속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소득이 왜 감소를 했느냐? 일단은 물가 상승이 있었죠? 예,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건 뭡니까? 통화량이 많아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작년 기준으로 CPI 기준으로 9.1%였죠. 9.1%란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9.1%란 얘기는 내가 9.1%만큼 가난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 사람들은 뭡니까? 소득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야 그게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내 월급이 많아져야 내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연봉 받으시니까 연봉 협상할 때 1년에 연봉 협상할 때 3%에서 많이 받으면 5% 정도거든요. 세전.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작년에 9%였단 말이에요. 9.1%까지 올랐어요. 자,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뭡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자, 지난해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계소득 증가가 잠식되어서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3년 연속 하락한 한 해가 되었다. 자, 우리가 미국 소득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해외 선물을 하기 때문에 보는 거고, 미국이 잘 살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어때요? 예,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2022년에는요, 어떻게 됐냐? 2.3%가 일단은 감소를 했어요. 소득 2.3%를 감소를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자, 2020년입니다. 2019년이죠. 코로나 발생 직전에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예,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서 최고적으로 일단은 소득이 잡혔고, 그렇죠? 최고적으로 소득이 잡힌 다음에 쭉 내려오는 모습을 일단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뭡니까? 2.3% 일단은 줄었다. 2.3% 줄었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하고 뉴욕타임즈 두 가지가 같은 주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이게 중요한데, 월스트리트는 뭐가 중요하느냐? 강한 노동시장과 냉각된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강한 노동시장. 세 가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이직 보고서상에 어떻게 됩니까? 구인이직 비율이 다운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비농지표. 비농지표는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고용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업률이 조금 소폭 오르기는 했으나, 자, 미국의 완전 고용 상태인 4% 이내에 지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뭡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CPI 기준으로 9.1%에서 지금 3.2%까지 일단은 내려왔고, 오늘 이제 3.7%까지 됐죠? 하지만 9.1에서 일단은 3%대로 한 14개월 만에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노동시장, 그리고 냉각된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계 구매력이 이제는 향상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계 구매력이 이제 향상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내 소득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추정된 차트 모양을 보시면, 자, 요거는 추정치입니다. 회색은 다시 소득이 올라가서 구매력이 상승을 해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자, 그러면 네. 자, 왜 이렇게 소득이 올라갈 것이냐를 일단은 보면, 요거 일단은 그래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실질 임금 상승률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임금이 높아지고 있고 CPI가 낮아지고 있고 이 접점을 일단 찾겠죠. 이 접점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뭡니까? 실질 임금이 제로 밑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구매력이 떨어졌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러면 네. 자 다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바이든이 2024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재선에 나온다고 일단 했습니다. 재선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 재무부 행정부죠. 행정부라고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그 바이든의 행정부가 돈을 많이 풀 거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풀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돈을 줄이겠습니까? 돈을 줄이지 않아요. 돈을 많이 풀 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야 재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9.1에서 지금 3.7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한 거. 자, 3.7도 여러분 굉장히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요? 3.7% 정도 내가 가난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준과 미국 행정부의 조율이 일단은 필요한데 조율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원래는 뭡니까? 연준이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물론 연준은 정부와 이론상으로는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행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간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실질적인 구매력이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다 재선으로 인해서 시장에 돈을 더 많이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근데 금리를 또 낮출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금리 못 낮춰요. 금리는요, 2025년 정도에 낮출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고인플레이션,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미국을 건드릴 것이다. 그래서 리세션이 온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고 혹시나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하면 생방송이니까요.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거 풀 버전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뉴욕타임즈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일단 보면 똑같아요. 2022년에 원조 종료 및 물가 상승으로 빈곤율이 일단은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이 소득에 관한 겁니다. 똑같이 소득에 관한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히려 빈곤율이 일단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빈곤의 증가는 지난 2년간의 큰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이 2.3% 감소, 74,580달러 이거 전부 다 동일합니다. 월스트리트랑. 자, 이게 뭐냐면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거를 일단 줬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생활비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생활비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뭐예요? 이제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프로그램이 만료됐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시면 똑같아요. 우리 재난지원금도 받으신 분들 있을 거고 자영업자분들은 긴급 구호자금이나 대출 받으신 분들 저리에 상품을 받으신 게 뭡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만료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위기설도 나오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9월 위기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특히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급격히 빈곤율이 증가를 했다는 거 뭐예요? 어린애들은 누구랑 살아요? 부모랑 살죠. 부모랑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의 빈곤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급증을 했냐? 자, 빈곤율이 2021년 7.8%였는데 22년에는 12.4%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2년 동안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빈곤층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빈곤층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빈곤층의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한 가지 소득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두 가지 신문에서 다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보면 이게 미국 경제학자들이 보는 지금 시각이에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팬데믹이라는 이 변수 때문에 지금 침체나 어떤 침체가 오지 않고 피벗을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빈곤 아동 비율 그래프를 일단은 보시면 이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언더 18인데 이제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의 빈곤율이 돈을 많이 뿌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낮았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니까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증을. 그죠? 급증을 하고 있다.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난해 미국 빈곤 증가도 일단 체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 선이 평균인데요. 요걸 일단 넘어섰다라는 거고,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금 지원을 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금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찬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반대 측의 입장은 뭡니까? 자, 반대 측의 입장은 뭐예요? 사실 굉장히 인위적이었다. 이 정부에서 돈을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근로를 통해서 자급자족, 자활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더 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뭡니까? 정부에서 마냥 도와줬기 때문에 빈곤율이 밑으로 가다가 다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빈곤율이 위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반대 의견. 찬성의 의견을 일단은 보면 뭡니까? 찬성의 의견은 이런 공제 확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뭐예요? 빈곤율이 거의 50%로 낮아졌을 건데 이 프로그램을 너무 빨리 종료를 해서 뭡니까? 빈곤율이 높아졌다.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빈곤율이 많이 낮아진 거다.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사설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보면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사항을 두고 두 가지의 굉장히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한쪽의 측면. 또 한쪽은 뭡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뉴욕타임즈는 조금 이제 원래 보수적이거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원조가 종료했기 때문에 빈곤율이 급증을 했다.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원조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 좀 줄여야 된다.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좀 줄여야 된다. 좀 줄이고 뭡니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야 빈곤율이 낮아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캐치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소득입니다. 소득. 강연에서도 제가 일단은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득이 뭡니까? 소비를 결정하죠. 소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리세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 소비가 결정합니다. 이 소비가 무조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소득 대비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적 분석을 아셔야 되고, 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거 풀 버전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이슈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집 노란토방 입장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오후 1시에 이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마스터님만의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중요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나스닥 단기적으로는 9월물 기준으로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는 15,313포인트, 2차로는 15,340포인트에서 매수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6,000 라인이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체크해 주셨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원한다면 정말 짧게 매도, 준비 눌림 시에는 매수 전략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항생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생은 관망으로 보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 유지해서 이어가자라고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의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구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